안녕하세요. 네, 정사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뭐 간략하게 준비한 거는 사실 이게 브랜드 상품을 구매 대행을 하는 거예요. 저희 유럽 구매 대행 시장이요. 그래서 유럽 구매 대행은 뭐 유럽만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상품은 미국, 뭐 일본, 그리고 뭐 넓게 보면 호주 이런 것들도 다 브랜드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구매 대행을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좀 우리가 쌈박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제가 이거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매대행 3년차고 쇼피라는 플랫폼으로 수출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월 매출 1억, 순수익 2천만 원을 2년 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2년이면 많이 걸렸죠. 요새 막 4개월, 5개월 이런 분들도 많은데 저는 꾸준히 엉덩이 힘으로 좀 열심히 해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유럽 구매대행 쇼핑몰 대표 청년 사업가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청년입니다. 92년생이고요. 되게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청년입니다. 어쨌든 여기 중국, 유럽, 미국, 일본 등 해외 구매대행 30개 스마트 스토어 및 오픈마켓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다는 거는 다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3년 동안의 시간 동안 아주 여러 구매대행, 그리고 뭐 국내 위탁이나 사입 같은 것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장점들을 뽑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 KR이라는 퍼스트 클래스라는 강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92년생 정사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주제가 브랜드 구매 대행을 어떻게 하는지였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유럽 구매 대행 전문 강사, 유튜버 이런 걸로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구매 대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브랜드 구매 대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차근차근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유럽 구매 대행은 구매 대행이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해외 구매 대행은 현지 판매처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로 이렇게 직배송을 해서 대행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지 판매처에서 직배송을 하거나 아니면 현지 판매처에서 현지 배대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소비자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사이에 있는 연결할 때 그 서비스를 가지고 수수료를 뽑아 먹어서 이렇게 그 수수료로 먹고 산다, 이렇게 장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를 유럽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많은 나라들을 하고 있지만 제 수입의 한 80%는 유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EU 국가, 유럽 연합 내에 있는 유럽 국가들을 다 구매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 구매 대행을 한번 배우면 지금 프랑스라든지 뭐 이태리, 그리고 뭐 스웨덴, 이런 핀란드, 휘바 이런 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첫으로 시작하는 곳이 여기 젊은이입니다. 젊은이. 왜 젊은이에서 시작을 하냐면 여기 이 지리적으로도 젊은이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라는 아주 좋은 도시에 좀 이렇게 물류회사라든지 현지 판매처, 그리고 현지 법인, 그리고 우리 국내 사업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배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의 공항 옆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서 이 유럽 구매 대행을 진행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독일로 시작해서 독일 물건만 파는 게 아니에요. 독일이 공산품의 강국이긴 하지만 프랑스에 뭐 화장품도 있고 이태리에 옷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젊은이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젊은이에서 물품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태리에서 물건이 너무 많이 팔렸어. 내 물건이 이태리 물건이 막 팔려. 그러면 이태리 현지 법인이나 배대지를 컨택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영국 제외라고 돼 있어요. 이 영국 제외라는 거는 이 영국은 지금 섬나라인데 여기가 2020년도에 브렉시트 때문에 이 EU 연합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적인 문제들이 원래는 유럽연합 내에서는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기 뭐 프랑스에서 젊은이로 가고 젊은이로 프랑스 가고 통관이 자유로웠었는데, 그리고 통화도 유로로 똑같았는데 여기는 지금 파운드를 쓰고 여기서 젊은이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영국에서 젊은이로 들어올 때 통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브렉시트 당시에는 한 달 정도 통관이 걸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2주 정도 걸리는 실정이고요. 2주 정도 걸린다는 거는 우리 국내에 있는 소비자들이 2주를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구매 대행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국 내의 배대지에서 보통 통상은 진행을 하고요. 세금적인 문제도 파운드를 쓰기 때문에 다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 구매 대행을 따로 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지만 영국에 되게 유명한 제품들이 많아요. 화장품이라든지 명품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하지만 제 추천은 독일부터 먼저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로 넓혀 가시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신 다음에 이렇게 영국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밑으로 보시면은 그 2022년 3월 분기별로 통계청에서 이렇게 온라인 쇼핑 동향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근데 여기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은 쭉 내려주세요. 여기입니다. 예, 여기 밑에 위에 해외 직접 판매액이 있고 해외 직접 구매액이 있는데 우리는 수출이 아니고 수입이기 때문에 여기 아래를 보셔야 돼요. 예, 아래를 보시면은 여기 미국이 지금 한 276억 원 정도 증가가 됐다. 그리고 유럽도 많이 증가가 됐다. 중국은 조금 감소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팩트잖아요. 여기가 지금 저번 연도에 뭐 웨이하이 봉쇄라든지 중국의 봉쇄령이 내려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감소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럽이나 이런 쪽은 왜 이렇게 많아졌냐면 여기 상품군을 보시면 되세요. 해외 직구를 했을 때 이 상품군이 뭐가 제일 많이 팔리는지를 여기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의류, 패션 관련 상품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이유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명품 사 입고 브랜드 옷 사 입어요. 옛날에 중국 직구도 이렇게 옷을 많이 사 입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보세 안 입고 브랜드 옷을 입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식료품 이거를 저희가 직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음식료품은 중국 구매 대행을 했을 때 매미, 메뚜기 못 잡아먹죠. 직구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품은 우리 유럽 현지나 미국의 건기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럽 현지에는 좀 다양한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그 나라들의 특색이 있는 그 음식들을 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 밀크 적혀 있는데 요거는 해외 직구에다가 다 썩어 문드러져 옵니다. 그리고 여기 생활용품을 보시면 되는데 생활용품은 세제 같은 거, 프로시 세제라든지 뭐 기타 커피 머신 용품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팔리고요. 독일 3사, BMW, 아우디, 뭐 벤츠 이런 용품들, 그리고 세차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세차 용품도 독일에서 좀 많이, 유럽 현지에서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팩트를 정해서 이렇게 공포를 해놨는데 이게 많이 팔린다고 보면은 여기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쭉 내려보시면은 네, 여기 해외 직접 판매 구매액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더 위에요. 네, 여기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직구가 많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고 우리가 지금 중국이나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거 유튜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도 구매 대행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밝힐 수는 없지만 일본은 제가 원래도 하고 있었고 일본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제가 지금 접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인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 구매 대행을 처음 뛰어들게 되면은 첫 선구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면 좋은데 여기 그래도 어느 정도 직구가 되는 곳을 건드려야 답이 나오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생판 아프리카 가면은 답이 나오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 이거는 계속 분기별로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계속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구는 다른 나라로 돈을 벌고 있을 거예요. 위에요.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카테고리 이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만 봐도 내가 어느 카테고리를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유럽 쪽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미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도 여기 카테고리를 위주로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PPT로 넘어오겠습니다. 우리 유럽에서는 과연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릴까? 첫 번째로 대다수가 명품입니다. 예, 명품 구매 대행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고급화된 브랜드, 고가 브랜드들을 많이 취급을 합니다. 전자제품 뭐 커피 머신 같은 거 되게 고가로 막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막 5, 600만 원 하는 거 후려쳐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을 파는 게 우리 유럽 구매 대행 업자고요. 그리고 수입식품,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이런 먹는 것들도 많이 판매를 합니다. 요새 미국 건기식이 되게 유행인데 우리 유럽 건기식도 그에 먹지 않아요. 그래서 건기식 하시는 분들은 유럽 쪽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 프랑스, 파리, 이태리 뭐 이런 데 화장품 좋은 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국 화장품도 좋은 거 많이 나와요. 예, 그런 화장품도 취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기기, 유럽발 230V를 써요. 전자기기는. 그래서 우리나라 220V 쓰죠. 그래서 변압기라든지 돼지코가 필요 없어요. 전자기기 요거 그냥 직구하면은 우리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구매 대행 할 때는 110V이기 때문에 돼지코나 변압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요. 막 물건이 갔는데 막 터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기기는 유럽발이 오히려 팔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아까 전에 제가 저희 주제가 브랜드 구매 대행이라 했잖아요. 브랜드와 비브랜드의 대명사인 유럽과 중국을 조금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비교를 하는 이유는 중국 구매 대행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국가를 가지고 가는 게 리스크의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거고, 제가 중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일본, 미국, 그 다음에 유럽을 다 진행하는 이유는 제가 작년에 유럽 그 태풍이 엄청 불었을 때 제 물건 대다수가 트레일러로 인해서 트레일러가 넘어지는 바람에 소실이 됐어요. 다 박살이 나고 빠사지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미국 구매 대행을 진행을 안 했으면 아마 끝났을 거예요. 예,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했었고, 미국에 작년에 이 코로나가 막 엄청나게 터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일본 구매 대행을 제가 하고 있었어가지고 일본의 뭐 특정 브랜드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건기식이랑 화장품을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리스크 관리를 했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면은 당연히 다른 나라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제 유럽 구매 대행 기준으로는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면, 월 판매 매출이 3천만 원 정도 나오면은 다른 나라도 생각해 보시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유럽의 비교를 좀 해볼 텐데 중국은 배송이 빠르죠. 옆 나라니까 배 타고 들어오지 비행기 타고 들어오지 일주일 만에 들어와요. 근데 유럽은 겁나게 느립니다. 예. 저기 배 타고 들어오면 수에즈 운하 통해갖고 이래 들어오야 되니까 뭐 한 달, 뭐 한두 달 걸리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그냥 비행기로 들어와도, 비행기는 뭐 열몇 시간이면 되잖아요, 사실은. 되는데도 느리는 이유가 현지 판매처에서 현지 배대지로 들어오는 그게 되게 느려요. 우리나라는 CJ 대한통운 뭐 하루 이상 걸려버리면 CS 폭탄 맞습니다. CJ 대한통운 그 상담사들 막 힘들어요. 근데 우리 유럽 그 택배사들은 되게 느려요. 그냥 독일 현지에서 독일 내가 봤을 때는 1시간 거리거든요. 지도상으로 보면. 차 타고 1시간인데 한 일주일씩 걸립니다. 예, 왜 그런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통이 그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리다 보니까 비행기 타는 것까지 해가지고 한 3, 4주까지도 걸리고요. 제가 되게 오래 걸렸던 제품은 6개월, 8개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느리다는 거, 이 마음의 평화나 인내심이 없다면은 이 유럽 구매 대행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배송비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대지 경쟁이 되게 많이 불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7,000원, 막 6,000원 이랬던 것 같은데, 키로당. 근데 지금 뭐 4, 5,000원 하는데도 허다하죠. 예, 지금 유럽은 근데 1kg당 한 16,000원, 17,000원, 18,000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죠. 그런데 다행인 거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중국 구매 대행업자들은 다 싸게 받고 유럽 구매 대행업자들은 다 비싸게 받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니까 이 배송비 부분은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배송비가 비싸서 겁이 나가지고 못 들어오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CS가 중국은 옷 같은 거 이렇게 직구하면은 이 꺼풀 이런 게 막 일어나고 보풀 일어나고 막 이 실 삐져나오고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게 퀄리티 문제거든요. 중국의 퀄리티 문제가 낮다 보니까 CS가 많이, 물품에 대한 CS가 많이 들어오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브랜드사에서 이 QC 문제, 퀄리티 문제를 조절을 하기 때문에, 브랜드사 뭐 샤넬 같은데 보풀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S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배송에 대한 CS가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럽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원래 느리다라고 고객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배송이 느려서, 배송이 대부분이 뭐 3, 4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한 달 걸리더라도 취소하는 고객이 거의 없어요. 예, 그냥 유럽이라서 느려요, 현지라서 느려요 그러면 다 기다려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CS가 많지 않다. 저 월 1억 기준으로 하루에 15분 정도 CS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몰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초보자 난이도가 처음에 중국은 정보가 되게 많아요. 이 유튜브에서도 정보가 되게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유럽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세금적인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세금 난이도가 있는데 중국은 세금이 거의 계산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싼 물건들을 많이 파니까 관부가세도 사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부가세, 뭐 한EU FTA 협정, 뭐 5만 떼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초보자 난이도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입장벽도 중국은 아무나 할 수 있고 진입장벽이 유럽은 되게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 그런 게 공부하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높아요. 하지만 그거를 다 세팅하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중국은 보통이고 여기는 쉬워요. 그 뒤로는 할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유럽 구매 대행의 기초를 닦을 때 되게 힘든 그것만 넘어가면은 그 뒤로는 사실 할 게 없고 다른 나라를 계속 추가해 나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단가는 한 번 살 때의 단가가 얼마나 되느냐인데 중국은 싼 거 많이 팔죠. 그리고 유럽은 좀 비싼 물건들이 많아요. 대부분 기본적으로 한 10만 원 선에서 많이 들어오고 고가를 파시는 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것도 계속 많이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진율이 중국은 높은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마케팅을 이용해서 빵 터트리면은 마진율이 막 60%, 70%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마진율이 낮은 것도 있죠. 경쟁이 많이 붙은 애들은. 근데 되게 편차가 되게 커요. 마진율이 상품에 따라서. 근데 유럽은 낮다고 적혀 있죠. 상품에 따라서 편차도 안 크고 그냥 15%에서 한 30% 정도 그 사이에서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마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이 차이점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제가 중국은 비브랜드고 유럽은 브랜드인데 그러면은 브랜드 구매 대행을 하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비브랜드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지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유럽, 미국, 일본은 브랜드 상품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도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주도 브랜드 상품을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새 보니까 캐나다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 브랜드 상품은 마케팅 광고가 필요 없습니다. 마케팅 광고 뭐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삼성 브랜드에 이재용이가 다 광고를 태워줍니다. 연예인 불러갖고 춤추고 막 이렇게 다 하는데 굳이 우리가 삼성 제품을 팔면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재용이가 만들어준 버스에다가 우리는 탑승만 하면 되는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뭐 검색 광고라든지 인스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유럽, 미국, 일본 브랜드 상품들은 진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품명이나 상세 페이지에 공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다 브랜드사에서 광고를 많이 때리고 그 상품을 많이 띄운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그 상품을 알고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정성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정성스럽게 한다면은 약간 네이버 블로그 형식으로 이렇게 조금 상품 내용 적고 이 정도만 하면은 되게 정성스럽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매 대행이나 병행 수입이 가능한 경우가 명확합니다. 키프리스라는 아주 좋은 이 사이트를 참조를 하면은 이 브랜드를 검색을 했을 때 이게 구매 대행이나 병행 수입이 가능한지 바로 뜹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진행을 하면 되고요. 비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명확하지가 않죠. 이게 뭐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요새 중국 구매 대행 하시다가 이게 특허권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뭐 특허권 장사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브랜드 상품은 사실 그런 일이 잦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재권, 상표권 태클이 거의 없다. 지재권은 있어요. 상표권은 제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재권은 가끔 있는데 제가 중국 구매 대행도 진행을 하지만 거의 한 20분의 1 정도로 지재권 이슈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지재권이라는 게 지식 재사권, 그러니까 사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진 지재권에 대해서 문제가 들어온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대처를 하면 됩니다. 브랜드사에서 찍어준 그 사진을 이용하지 않고 내가 물건을 받은 다음에 그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쁘장하게 찍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가리하면은 내 사진 내가 찍은 건데 지재권을 갖다가 문제 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하면 되고요. 뭐 상표권은 들어올 일이 없지만 들어오더라도 뭐 그냥 요거 키프레스에서 우리가
인증된 구매 대행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필두로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다 끝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브랜드 정품이기 때문에 정품 소명이 가능하다는 점, 예, 그게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브랜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나 광고 등 이런 기술들을 잘 쓰면 좋아요. 이렇게 잘 썼을 때 상품 하나가 빡 떠가지고 진짜 상품 하나로 떼돈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진짜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잔기술을 잘 쓰면 아주 좋은데 뭐 이 말 자체가 이 잔기술을 못 쓰면 안 좋은 거예요.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 중국도 진행을 했지만 중국의 이런 장기술을 계속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잘 모르겠는데 마케팅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그냥 구매 대행 이렇게 그냥 컴퓨터로 하려고 한 건데 이런 것들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게 힘들어서 유럽으로 온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CS 문제도 물론 많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잔기술들을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된다. 예. 그래서 근데 많이 벌면은 되게 좋은 거예요. 예, 그거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품명이나 상세 페이지에 공을 들여야 돼요. 당연히 브랜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광고도 해야 되고 상품명도 이쁘장하게 뭐 중소형 키워드 사용해가지고 아이템 스카우트, 판다랭크 이런 거 요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사용을 해서 당연히 상품명을 작성을 해야 되고 키워드 중심의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브랜드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결하게 네이버 SEO에 맞게만 상품명을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상품명이 들어가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공을 들여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대부분의 사진들이 중국어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 중국어를 없애는 작업이랑 상세 페이지를 이쁘장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요. 근데 중국어만 입력을 해도 팔립니다. 예, 팔리는 것도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략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진이 되게 높아요. 예, 중국은 마진이 엄청 높아요. 제가 월 매출 1억 기준으로 2천만 원 정도 가져간다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6천, 7천 정도만 나와도 2천만 원 가져갑니다. 예, 그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리고 한 제품에 정성을 들여서 브랜딩을 진행하기가 용이해요. 그러니까 상품이 하나 빡 떴어요. 그러면은 거기 공장이랑 컨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브랜딩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구매 대행으로 내 상품을 못 팔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유럽 구매 대행 그리고 브랜드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진행을 할 수가 없죠. 우리 물건이 아닌데, 그리고 브랜드 이미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전망이 좋다는 게 비브랜드 상품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배대지가 많고 경쟁이 심화되어 셀러들이 사업하기가 용이하다. 우리 독일 배대지 그리고 유럽 현지의 배대지들은 별로 안 많아요. 되게 10손가락 안에 꼽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갑질을 해요. 엄청나게. 이 배대지들이 우리 셀러들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수익의 중심이 돼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첫 사업 1년차 때 배대지 때문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배대지가 중국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셀러들을 친화적인 그런 그 사업자 배대지들이 많은데 유럽은 배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 예,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비브랜드는 첫 시작이 쉬워요. 그냥 하면 돼요. 세금적인 문제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배운 상태에서 많은 스킬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매출 폭발의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져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브랜드는 이렇게 정석을 배워요. 정석을 배운 다음에 꾸준히 하면은 우상향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더 나아갈 수는 없어요. 매출 폭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다양한 나라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유럽을 먼저 시작한 다음에 뭐 미국, 그다음에 일본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끈기가 있고 엉덩이 힘이 큰 사람들만 이렇게 브랜드 상품을 취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요행을 바라거나 나는 조금만 해가지고 매출 많이 내야지 하는 사람은 차라리 이거 하는 게 나아요. 예, 그래서 저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IQ 89의 돌고래 수준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석의 방법, 이 방법대로 그냥 꾸준히만 하니까 매출이 계속 우상향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강의를 어르신들도 많이 듣지만 어르신들이 오히려 이렇게 정석을 배워서 이 방법대로만 꾸준히 하면 되니까 좀 더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우리 좀 젊으신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젊으신 분들은 요행을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요행을 많이 바라다 보니까 아, 이게 다른 좋은 게 있겠지, 좋은 게 있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딴 길로 새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 자기한테 빚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는 조금 배우는 과정은 좀 힘들지만 그 상태에서 점점 더 확장하는데 꾸준히만 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